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한파에도 불구하고 러닝 열기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러닝 크루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야말로 러닝 인구 1000만 명을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신 운동이죠. 달리기 그만큼 우리 몸에 충분히 좋은 운동입니다만 단 한 가지, 이 무릎에는 큰 부담을 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추운 겨울 날씨에는요, 근육과 관절 등이 경직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달리기 전에 틈틈이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증상에 따른 치료 방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주십시오. 무릎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할까요?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관절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겨울철이 되면 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약간 우울감이 약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신체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고 스트레칭 틈틈이 하셔서 이런 생활의 활력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관련 건강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불편을 호소하는 부위,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이 무릎이라는 그 신체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무릎 관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그리고 연골, 그리고 인대, 이 세 가지 복잡한 구조들이 무릎 주머니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뼈는 골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이제 골절이라는 이런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이 뼈와 뼈를 잡아주는 게 인대입니다. 네. 그래서 측부인대와 십자인대, 요 네 가지 인대가 무릎을 서로 잡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무릎이 서로 움직이면서 마찰이 되지 않도록 관절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관절 연골, 그리고 무릎에 테두리를 만들어서 무릎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반월상 연골, 네네. 이런 구조들이고요. 이 구조들이 함께 무릎 주머니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네. 사진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기능도 다양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무릎 통증이 생기는 그 원인들도 적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주요 원인들 원장님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나누면 외상과 외상이 아닌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외상이라는 건 넘어지시거나 어디 부딪히시거나 이럴 때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나 또는 연골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되는 네.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거 외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계속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무릎 인대의 손상, 첫 번째 제일 많이 흔히 생기는 게 이 무릎의 인대 손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겠고요. 또는 연골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계속 움직이면서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계속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면 그 안에서 찢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점차적으로 망가지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무릎 주변에 그 마찰열을 줄여주는 점액낭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질환으로 갑자기 무릎이 붓거나 만지면 아프거나 우리 몸에 종기가 난 것처럼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요. 그래요? 이 외에도 무릎 관절에 정상적이지 않은 정렬 상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무릎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나 또 발목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겠고요. 이런 모든 것 외에도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네네. 무릎 싸고 있는 주머니에 문제가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무릎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역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합니다. 원장님 앞서도 이제 조금씩 서서히 진행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그리고 환자분들께 설명하기 쉽게 저희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이제 진료실에 오시면 선생님 저는 관절염 몇 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 몇 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 정상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 관절염 초기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점차적으로 관절이 변형되는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상 정렬 상태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를 관절염 말기 이렇게 쉽게 나누게 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그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관절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 초기, 중간 단계, 말기 환자 이렇게 나누는데 관절염 초기 환자가 관절염 말기 치료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관절염 말기 환자가 초기 치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 치료를 적절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관절염 그 단계를 나누는 거고요. 네. 그 세 가지로 나눈 단계에서 첫 번째 초기 환자들,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 증상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 과정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보통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충격파 치료, 네.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 환자들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적절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릎 관절이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치료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네. 비교적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주사 치료, 관절연골이나 또는 반월상연골이 손상된 게 보존적인 치료는 거의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관절경 네.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또는 관절연골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관절경을 통해서 연골 재생술, 특히 줄기세포 이식술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말기가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네네.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때 경골근이부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절염의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그에 맞는 이제 치료법이 존재하고요. 기왕이면 다음 단계로 악화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치료법 가운데 이제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것 하면 역시 주사 치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주사 치료 가운데 이제 증식 주사 치료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고 있는 증식 주사 치료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망가진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위에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키고 네네. 대신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염증을 유발시켜서 그 염증이 유발된 부위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재생 반응이 동반될 수 있도록 생길 수 있도록 해서 그 정상적인 재생 반응을 통해서 생긴 성장인자나 또는 그 조직 재생을 담당하는 세포들 예를 들면 줄기세포들 네네. 성체 줄기세포들 같은 세포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또 관절 주머니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스스로 그 있는 치유나 재생 능력을 조금 활용해서 네.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치료가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주사 치료니까 조금 간편하고 네. 뭐 그 외에 다양한 장점,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식 주사 치료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외래에서 흔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간단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또 치료 자체에 부작용이나 또는 동반되는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용적인 목적에서는 절개나 이런 수술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없다는 게 또 장점이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정상 재생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상만 싹 조절하고 또 재발할 수 있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적용이 가능한 치료다. 네. 어떤 관절에도 모든 관절에도 다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비교적 안전하게 다시 또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66세 우리 어머님이신데요. 치료 받으셨군요. 네. 환자분은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주로 평소에는 별 문제 없다가도 일을 많이 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원하신 분인데요. 네네. 시술 전에 MRI 사진을 보면 무릎 안쪽에 내측 측부인대 쪽 주변으로 염증이 좀 많이 동반돼 있고 그거 이로 인해서 무릎이 많이 흔들리니까 네네. 관절에 물이 차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3회 정도 시행하시고 다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보면 내측 측부인대 주변에 염증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인대 자체가 두껍게 유지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네. 이를 통해서 무릎이 안정화되니까 무릎 안쪽에 있는 염증 반응도 줄어들어서 물이 많이 감소돼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릎 연골 손상으로 증식주사 치료받으신 66세 어머님의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 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움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